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요즘 장마철이 시작된 기념으로 자바스크립트와 캔버스로 비와 천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구현 후 추가적으로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빗줄기의 방향도 바꿔 인터랙티브한 장마철 배경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에는 오늘의 날씨 API를 활용하여 비 오는 날에만 빗방울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배우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보일러플레이트는 유튜브 설명란에 남겨뒀으니 따라 배우실 분들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일러 코드를 잠깐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HTML 코드에 캔버스 태그 하나만 넣고 이렇게 main.js를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main.js에는 상단에 캔버스를 불러와 캔버스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한 도구인 컨텍스트를 이렇게 ctx로 저장을 하였고 전체 파티클 개수를 total, 파티클을 실제로 담을 배열을 particles로 미리 사용할 변수를 명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particle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미리 정의하였는데요. x와 y를 밖에서 받아와 dis.x와 dis.y로 저장한 후에 이 좌표를 통해서 드로우 함수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캔버스에서 선본을 그릴 때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 과정을 거쳐 그리게 되는데요. 비유를 하면 begin 패스는 이렇게 패스를 그리겠다고 미리 알리고 move to로 시작할 x와 y 좌표로 이동 후 line to로 끝나는 x와 y 좌표로 라인을 그리겠다고 미리 선언하고 스트로크 함수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트 함수에는 우선 애니메이션 없이 드로우만 실행시켜 줄게요. 이제 초기화 작업인데요. 초기화 작업을 이닛으로 따로 빼둔 이유는 이따가 윈도우가 리사이즈 되었을 때 이렇게 이닛을 실행시켜서 캔버스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유동적으로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캔버스의 가로 세로를 이렇게 윈도우에 이노이스와 이너헤이스, 즉 화면의 전체 가로와 세로 길이로 받아 넣어주고 토탈은 우선 한 개만, 파티클스는 빈 배열로 초기화해서 토탈 개수만큼 파티클스 어레이에 파티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렌더 함수에서 윈도우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다시 렌더 함수를 넣어 스스로 반복해서 실행시켜주도록 하고 매 프레임마다 실행될 함수를 이렇게 아래에 정의해줍니다. 클리어 아리스트로 캔버스를 지우는 함수를 맨 위에 넣어주고 아래는 그리는 작업을 해주게 되면 매 프레임마다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게 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파티클 클래스에 정의한 애니메이트 함수를 전체 파티클스 배열 개수만큼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닛과 렌더 함수를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보일러 코드 구조가 완성이 되었네요. 먼저 파티클스 이름을 레인즈로 바꿔주고 파티클을 레인으로 바꿔줄게요. 다음 과정 중 첫 번째 빗줄기 레인 클래스부터 완성해 봅시다. 먼저 상단에 min과 max 사이 랜덤 실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정의해줍니다. 그리고 처음 init 함수 안에서 x와 y를 100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수정해 볼게요. 포문 안에서 x 변수를 0부터 innerwidth 사이 랜덤, y 변수를 0부터 innerhealth 사이 랜덤으로 바꿔 전체 화면 내 x, y 좌표에서 랜덤으로 생성하게 만들어주고 각각 다른 속도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velocity란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x와 y 속도를 랜덤으로 주는데 x는 -1부터 1 사이, y는 13부터 18 사이 랜덤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로 전달해준 이 값을 dis.x와 dis.y, dis.velocity로 받은 후 드로우 함수에서 그려줄 건데요. 아까 x, y에서 시작하고 라인 2에서 선분이 끝나는 위치를 넣어줘야 하는데 각각 velocity x와 velocity y로 바꿔줘 보면 다음처럼 짧은 선이 생성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긴 선을 그리기 위해 라인 2에 velocity 값만 넣는 게 아니라 velocity의 2 정도 곱한 값을 x와 y에 넣어주면 다음처럼 적당한 길이의 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dis.x와 dis.y에 각각 다른 속도를 더해주면 다음처럼 빗줄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작업이 되었네요. 여기서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화면의 상단 안 보이는 부분부터 생성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애니메이트 상단에 dis.y가 innerhealth보다 크면 dis.x는 다시 0부터 innerwidth 사이, dis.y는 -20 정도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빗줄기가 작업이 되었네요. 토탈 개수를 50개로 늘려보면 이렇게 적당하게 보이는데 근데 화면이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면 화면 사이즈에 따라 너무 많아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보이기 위해 토탈을 innerwidth 곱하기 innerhealth 한 값을 15,000 정도로 나눈 값으로 해주게 되면 화면이 작아지거나 커져도 일정한 비율의 개수만큼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스타일링을 해줘 볼 건데요. 잠깐 애니메이션을 주석 처리하고 index.html에서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리너 그라디언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빗줄기 드로우하는 부분에서 ctx 스트로크 하기 전에 선분 스타일을 이렇게 수정해주면 다음처럼 첫 번째 단계 빗줄기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빗방울 튀기기 작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빗방울이 튀기는 경우는 빗줄기의 y값이 이너 헤이스보다 크면 그 위치에 빗방울이 튀기는 클래스 드롭을 생성시켜주면 되는데요. 먼저 드롭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레인 클래스처럼 똑같이 x, y, 벨로시티를 받아 디스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에서는 이번엔 원을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비긴 파스를 하고 아크 함수를 이용해 x와 y를 중심으로 반지름 1.5 정도의 원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dis.x와 dis.y에 속도를 더해주고 드로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드롭 클래스를 우선 정해준 다음 상단에 레인 배열을 정의한 것처럼 똑같이 드롭스 배열을 명세해주고 init 초기화 함수에서 빈 배열로 한 번 더 초기화해준 다음 렌더 함수에서 드롭스 배열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애니메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빗줄기 레인 클래스 안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dis.y가 이너헤이스보다 클 때 드롭 클래스를 생성시켜주면 되겠죠? 깔끔해 보이기 위해 따로 dis.splash 메서드로 정의하고 한 빗줄기당 땅에 떨어졌을 때 물방울이 3개씩만 튀기게 해주기 위해 포문으로 3개 정도만 드롭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빗줄기 생성과 똑같이 x, y 벨로시티를 넘겨줘야 하는데 x는 그냥 dis.x가 되겠고 y는 땅에 떨어진 시점이니까 이너 헤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속도만 넘겨주면 되는데 땅에 떨어진 시점의 빗줄기의 속도 x와 y를 각각 반대 속도 마이너스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3개의 물방울이 똑같은 속도로 튀기면 하나로 겹쳐서 보일 테니까 각각의 속도 x와 y에 적당한 랜덤 값을 한 번 더 더해 드롭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로 넘겨줄게요. 다음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처럼 빗줄기의 반대 속도로 하늘로 승천해버리네요. 여기에 중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중력을 구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롭 클래스 안에서 dis.gravity를 1.5 정도로 주고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속도 y 값에 매 프레임마다 중력을 1.5씩 더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값에서 1.5씩 더해주다 보면 어느새 0이 되고 계속 더해주다 보면 플러스 값이 되면서 포물선 모양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완전히 떨어지면 배열에서 제거해버려서 CPU 연산을 줄이도록 합시다. 이 작업은 맨 밑에 렌더 함수에서 매 프레임마다 드롭 배열이 애니메이트 하다가 drop.y가 이너 헤이스보다 크게 되면 드롭스 배열에서 현재 인덱스 값의 인스턴스 한 개를 제거해 주도록 합시다.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번엔 제대로 빗방울이 튀기는 모습까지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부터는 위 1, 2단계보다는 간단합니다. 먼저 썬더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썬더는 파티클 없이 캔버스의 전체 배경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주고 RGBA의 알파 투명도만 변수로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스트럭터에는 오파시티 값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에서 ctx의 create linear gradient 함수를 이용해 시작 XY와 끝 XY 값을 순서대로 담아주고 시작 XY의 색깔을 add color stop으로 넣어주고 끝 XY의 색깔을 add color stop으로 담아줍니다. 그리고 fill 스타일을 방금 정의한 그라디언트로 해주고 fill REST로 전체 배경 색깔을 칠해주도록 합시다. 다음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우선 드로우만 실행시켜줄게요. 클래스를 정의하였으니 맨 위 썬더를 변수로 명세해주고 init 함수 안에서 썬더 인스턴스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렌더 함수에서 썬더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당연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요. 컨스트럭터에서 오파시티를 0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렌더 함수에서 매스 랜덤이 0.1보다 작으면 썬더 인스턴스의 오파시티를 1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천둥이 잘 생성이 됩니다. 이제 오파시티 값만 애니메이트 함수에서 서서히 줄어들게 하면 되겠네요. 만약 오파시티가 0보다 작으면 리턴을 시켜주고 오파시티 값을 0.005 정도씩 감소하게 해주고 확률을 조금 더 낮추고 이 비율을 따로 변수로 빼서 상단에 옮겨준 다음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천둥까지 잘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빗줄기도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마우스 객체 XY is active로 초기화해주고 리사이즈 밑에 이벤트를 넣어줄게요. 마우스 엔터 시에는 is active를 true로 해주고 마우스 리브 시에는 is active를 false로만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무브 시에 마우스 X에는 이벤트 객체에 클라이언트 X 값을 넣어주고 마우스.Y에는 클라이언트 Y 값을 담아주겠습니다.
다음 빗줄기 레인 클래스의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기존 벨로서티 X 값의 화면 중간을 0으로 기점으로 마우스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을,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을 넣어주기 위해 만약 마우스.EJective가 true일 땐 기존 설정했던 X 속도 값을 그대로 가져와 마이너스 이너위스의 절반 값에 마우스.X 값을 더한 값을 넣어주고 isActive가 false면 그냥 랜덤 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넣어준 초기 벨로서티 X 값이 필요가 없으니 지워주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잘 반응이 되네요. 근데 값이 너무 큰 폭으로 바뀌다 보니 금방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이 X의 변화 값을 한 150 정도로 나눈 값을 랜덤 값에 더해주게 되면 좀 더 보기 좋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밑에 여백만 지워 더 이쁘게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X를 0부터 이너위스가 아닌 한 마이너스 위스의 0.2배만큼 값부터 마이너스 위스의 1.4배 값만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잔 여백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API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오픈 웨더맵이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할 건데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웨더 API를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하단에 커런트 웨더 데이터 독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경도 위도와 로그인 후 발급받은 API 키를 넣어주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는 웨더 안의 메인 값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값은 입력한 경도 위도 위치에 날씨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스트링 값을 리턴해 주는데요. 먼저 엑시오스를 사용하기 위해 스크립트로 불러온 후 main.js 제일 하단에 날씨 불러오기 위한 함수 getWeatherData 함수를 선언하고 제가 보고 싶은 지역 let과 론을 변수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API 키를 넣어주고 아까 API 주소를 다음처럼 넣고 결과값을 리턴해 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ben으로 결과값을 받은 다음 current weather를 아까 weather의 메인 스트링을 저장해 줍니다. 그럼 콘솔 로그로 확인해 보면 현재 지역의 날씨 값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값이 현재 날씨가 클리어인데 레이닝 스테터스 배열을 만들어 아까 API 명세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오는 날씨 스트링 값들을 넣어주고 테스트를 위해 클리어 값도 같이 넣어준 다음 이 스트링 값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init과 렌더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옮겨주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하면 이렇게 드디어 잘 완성이 되었네요. 지난 영상에서 봄을 맞이하여 벚꽃 날리는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엔 여름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양한 원리들을 배우면서 비오는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